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극우 보수 종교단체와 태극기 시민단체들의 이런 행동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매번 3.1절과 8.15 광복절만 되면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꼭 광장으로 나와 집회를 하려 하는 걸까요? 대규모 집회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지만 뜻밖에도 법원은 소규모 집회를 허용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대규모든 소규모든 집회 자체 허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지난해 같은 사태가 우려되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던 박영순 부장판사는 많은 국민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8.15 집회로 촉발된 대규모 전파와 유행은 전 국민이 그토록 지켜왔던 K방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기 때문인데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거기에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법원이 20, 30명 규모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하게 한다 해도 문제의 소지는 차고 넘치는 거죠. 극우 성향 집회는 항상 소규모로 시작해 대규모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사실상 현장 통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시위에 참석하는 이 단체들의 준법 정신과 과격 양상은 이 시위를 아주 위험한 시위로 변질시킬 우려까지 다분한데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원천 봉쇄가 답이어야 합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행정 2부와 행정 12부도 다른 단체들이 신청한 1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정 5부 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또 판세들의 역습이 시작된 거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수칙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광복절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개천절, 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 왔는데요. 다시 정치 판사들의 한심한 판결이 시작된 거죠. 이번 집회 허가로 촉발될 사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자신들은 판결만 내리면 그뿐이고 모든 책임은 또 정부가, 방역 당국이 져야 하는 겁니까? 이종환 정상규 부장판사, 이런 판사들을 빨리 탄핵 소추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탄핵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집회 허가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그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6일 검사 징계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왔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청장만이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최 의원은 검사에 대한 셀프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 검사 후배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사건 룸사롱 향응 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덮어버린 수사검사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습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은 징계심의 주체인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 여부와 질서 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해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 공개 여부, 질서 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다.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할 법이 이제야 폐지되게 됐습니다. 검사도 검찰청장도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대한민국 법이 정한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들이 셀프 판결하고 징계하는 면죄부 징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그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말 내 국힘당의 헛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뉴스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해 우리 손으로 만든 특수주사기, 일명 쥐어짜기 주사기가 코로나 백신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만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백신 한 병으로 6명까지 접종을 가능하게 해 전 세계가 우리가 만든 특수 주사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박인 거죠. 또 홍대 착한 치킨 가게에서 벌어진 훈훈한 미담이 주말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먹게 해주고 1년여 만에 감사의 편지를 받게 된 사연은 코로나로 힘든 모든 이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며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2020년 2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3월,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그날을 꿈꿔봅니다.